안녕하세요. 시골 촌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 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 된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 G마켓에서 왜 1년 지난 거 삭제한다는 조치 제가 영상을 올린 적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360가지 제품을 전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옮기느라고, 옮기는 게 아니고 이제 G마켓은 G마켓대로 두고 새로 네이버에다 해서 뭐 쫙 하다 보니까 한 2, 3일 날리고, 또 이번 주 초에는 많이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바빴습니다. 화요일 날에는 뭐 새벽같이 올라가서 그 황교안 TV에 제가 그동안 했던 그 내용을 쫙 그 방송으로 영상으로 찍었는데, 워낙 또 길어서 그런가 편집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다음 주쯤에나 방송에 올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제였나? 어제는 그 미국에서 이 관심이 있는 분이 있다고 그래서 인터뷰에 가서 또 한 두어 시간 제가 연구한 결과 중에 특별히 그 개표기 결과 어, 이제 조작된 거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뭐 바빴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자료 입력을 다 끝내고 나니까 막상 더 들여다봐도 뭐 특별히 더 나올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 자료를 나머지 입력하려고 보니까 그건 또 뭐 한 10여 군데 남았는데 데이터가 오니 많이 그러고 있고, 그래서 어, 좀 쉬다가 쭉 이게 전체 결과를 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이게 뭐 몇 석이 됐을 것이다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우리 사이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개표 결과, 개표기 조작이랑 그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가 없었다면 30대 222석이 됐을 것이다, 이런 게 뭐 여러분들은 쭉 과정을 봐서 알지만, 어디 제가 자료에 정확하게, 자료가 무슨 정확하지 않다든지 뭐 가정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든지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 정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합리적인 가정에 따라서 그 나온 수치가 그건데, 그걸 제가 그렇다고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근데 그거는 어차피 전체를 다 이게 각 지역구별로 나오는 건데, 그걸 전국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좀 거대 담론이 돼서 그런가, 뭐 그냥 숫자만 쓱 그냥 접수하고 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그 이제 황교안 대표님 TV에 영상을 찍으러 가서도 그렇고, 이게 뭔가 좀 이 약점, 이 뭔가 확실한 그 약점을 찾아서 어느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난 다음에 그거를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이 전체의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설명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은 그러니까 그 선관위 쪽에서 이 부정선거를 계속 이제 블로킹을 하고 있는데, 그 블로킹을 깨뜨릴 수 있는 가장 약한 포인트, 위크 포인트가 뭔지를 제가 고민을 해봤더니 결국 수원시정, 예? 수원 영통구 여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 게시판에도 올렸고 영상으로도 만들었었던 거지만, 이거를 좀 더 보완을 해서, 그 사이에 이제 또 박주현 변호사님의 해석도 보니까 상당히 좀 합리적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해석이랑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면 좋겠다, 이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그 지금 보통 제가 게시판에 올린 내용도 이거였을 거고, 또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하는 게 이 앱인데,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 관외 사전 선거나 아니면 다른 그 선거 투표소 거 하나를 놓고 설명을 하니까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기에가 어떤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쭉 전체를 살펴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정도로 왜 약한가, 어느 지점을 공격해서 가면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최소한 개표를 하던 아니면 뭐 수사를 착수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다 싶어서 지금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게, 뭐, 우리 구독자들은 아실 거예요. 이 개표, 이제, 다른 거,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 뭐, 이런 다른 거 다 빼고, 요거는 딱 개표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여기 지금, 관외 선거지 않습니까? 관외 선거면, 이제 투표 함수가 10개라 그러면, 10개의 투표 함수를 다 이제 하나씩 쏟아부어 가면서, 이제 개표 진행표라는 게 한 장씩 나오고 그거를 다 합산한 게 개표 상황표거든요. 그러면 이 개표 진행 과정을 제가 이번에 발견한 건 요 두 가지로 나눈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박 변호사님도 이걸 초기값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 그건 조금 표현이 다른 것 같은데, 초기값이 아니고요. 처음에 이 숫자의 18,000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다 간추려서 개표기에다가 먼저 놓고 돌리잖아요. 개표기에다 놓고 돌리면 개표기에서 명확하게 1번, 2번이라고 구분되는 거는 얘가 구분을 끝내버려요. 그래서 그 끝낸 거를 일단 심사집계부로 같이 보내면서 기계가 읽지 못한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선이 좀 불분명하게 찍혀 있다든지, 뭐, 사람이 육안으로 보고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은 이 618표도 같이 심사 집계부 일로 넘기게 되면 이거는 사람이 직접 재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결과로 발표할 때는 항상 요 두 가지를 기계 개표 결과랑 사람이 재확인한 투표수량을 합쳐서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 예? 여기 보면 이게 지금 개표 선관위에서 전산상으로 발표한 개표 결과거든요. 이 숫자가 아니고 1176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입력을. 그리고 국힘당 이수정 후보는 7299. 예? 그리고 이 618표 중에 실제로 무효는 355표고 그 중에 1번, 2번으로 사람이 직접 육안으로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판정한 표가 민주당이 131표, 국힘당이 132표니까 두 개를 합치면 263표가 관외에서는 주인을 찾아갔어야 될 표인데 그게 전부 무효표로 다 뭉뚱그려져서 처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여기서 개표기에서의 그 개표 개표 결과랑 이게 분리가 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박 변호사님의 해석에서 뭔가 좀 합리적인 게 발견이 됐다 하는, 제가 좀 같이 동감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사람이 재확인을 한 거랑 기계가 한 거랑 나눴다고 중요한 게, 그거 나누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개표, 이제 여기에 이 상황표가 이 수원시 정선거구에만 제가 알아봤더니 58장이더라고요. 요런 개표 상황표가 58장이 나오는데, 그 58장을 전부 이 숫자로 입력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개표 상황표가 자동적으로 일로 개표 결과로 가는 게 아니고 분명히 중간에 기록원들이 있고 또 그걸 전산 입력하는 직원 담당자가 있고 할 텐데 한 명은 아닐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느꼈던 것처럼 이거를 선관위에서는 사람의 실수라고 아마 발표를 할 거라고 했는데, 박 변호사님 해석도 그렇고 제 의견도 그렇고 바뀐 게 뭐냐면, 이거는 개표기하고 개표기를 운전하는 게 노트북 컴퓨터잖아요. 그 컴퓨터랑 중앙선관위의 메인 서버랑 링크가 되어 있다. 뭐 한국말로 연계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저기 선관위에서 발표하는 거는 이 개표기는 단순히 분류기 역할만을 하고 있고 이것이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분명히 해명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표기 조작을 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상식적으로 이 숫자를 기록원이나 전산 입력하는 직원이 여러 명이 한 명은 최소한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같이
이 숫자를 빼고 예? 저기 정확하게 개표기의 결과를 이렇게 발표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거는 얘들도 실수가 있긴 있었는데, 저는 어떤 실수라고 보냐면, 이 시스템상에 있는 숫자 중에 끌어오는 거를, 예? 제가 봐서는 이거 입력한 직원들이 분명히 이거를 입력을 이 숫자로 했을 것 같아요. 이 숫자가 있는데 이거를 시스템을 조작하는 놈이 뭐가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해서 이 숫자를 끌어오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메인 서버에는 이 기계에서 읽은 숫자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이거를 요 하나만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자, 이 58장의 이 개표 상황표가 어떻게 전산상으로 입력이 됐는지를 한번 쭉 보자고요. 쭉 보면서, 야, 이게 그럼 입력하는 사람의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건가? 그걸 한번 같이 보자고요. 요게 개표 상황표고요. 이게 실제로 지금 선관위에서 발표한 개표 결과, 개표 단위별 개표 결과입니다. 자, 방금 보셨던 게 관외 사전이죠. 1176, 7299. 네? 관외 민주당 김준혁 1176, 국힘당 이수정 7299. 요렇게 요게 입력이 됐죠. 자, 그 다음에 관내, 메탄 3동 관내를 보자고. 메탄 3동 관내 김준혁 356, 이수정 2648. 기계에서 결과만 옮겨갔죠. 다음에 원천동, 이건 순서도 들쭉날쭉이에요. 이런 데가 입력하기 제일 짜증나. 아무튼 3473, 2817. 예? 그러니까 이게 관외나 관내 한 군데만 그렇다는 게 아닌 거예요. 다음이 영통일동 3833-2491, 3833-2491. 자, 그러면 여기 담당자들이, 예? 뭐 당연히 심사집계부 반도 틀리고 투표지 운영부 반도 틀려요. 그러면 이게 어떤 반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기록석으로 가는 거나 전산 입력부로 가는 게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겠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예? 다 전부 다 이 기계에서의 개표 결과를 입력을 할 수 있었겠냐고요. 예? 광교일동은 어디? 광교일동 5306-3952, 5306-3952. 예? 다음에 원천동 오투표소. 예? 여기 이제 당일 투표가 나오는 거네요. 원천동 오투표소 701, 1802, 예? 1082, 701. 영통 1동 6투표소, 영통 1동 6투표소 740, 814, 818, 740, 818. 그러니까 이게 지금 쭉 보면은 이 숫자를 헤아려 보면 58개인가 그렇거든요. 관외가 하나고 관내가 9개 동이고, 8개 동인가 9개 동인가, 9개 동이네요. 그리고 이 다 투표소 숫자를 더하면 48개인가 9개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 58장을 입력을 하면서 보면 이 분류기 운영한 부도 다르고 심사집계부도 다르고 하다 그러면 이 숫자가 분명히 기록석도 한 군데 하나가 아니고 두세 이상 됐다 그러면 이거를 입력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했다 그러면 실수로 해서 이 칸을 잘못 입력해서 이걸 했다 그러면 그렇다고 치는데,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것만 확실하게 뭔가 소송을 하거나 해서 물고 늘어지면 선관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선관위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전에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 얘기했지만, 이걸 실수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예? 투표지 운영부든 심사집계부든 아니면 기록을 한 사람이건 아니면 그거를 전산 입력한 직원이든
전부 각각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진행해 보자고. 여기 개표 상황표 확인자도 있잖아. 전다솜도 있고, 예? 너 누구야? 예? 변재학도 있고. 이 개표 상황표를 확인한 사람이 다 각각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이하빈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고소고발을 해서 전다솜, 이하빈 한 4명 정도로 줄여지네. 변재학, 이다솜, 변재학, 전다솜, 뭐야? 에? 전다솜, 이하빈, 변재학, 전다솜. 요 개표 상황표 확인자만 해도 3명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최종적으로 요 루트를 통해서 오는 걸 생각해 보면 전산 입력하는 사람도 3명이었을 거고, 예? 기록하는 사람도 3명이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고소고발하는 겁니다. 당신 왜 이렇게 입력을 했냐? 라고 물으면 그걸 뭐 제가 100% 확신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 사람들은 나는 무슨 소리냐? 나는 분명히 이거를 입력했다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지금 전국에서 이런 사례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여기 뭐 고쳐서 고쳤는데 그거를 표시 안 해서 수정을 안 해서 그 1, 2 차이 난 거는 뭐 이렇게 세 군데 4명이 차이가 나는 데가 있었지만 이건 정말 입력하는 사람이 실수라든지 아니면 입력한 뒤에 수정을 했다든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 수원정 같은 경우는 이 관련된 사람들 여기 위원들도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에다가 개표 상황표 확인자 3명에다가 여기 각 반에 뭐 모든 반장을 다 걸어도 되죠. 반장 아니라 그 반원들은 뭐 저기 그 개표 사무원으로 알바로 한 사람들이니까 사실 그 사람들한테까지 그 책임을 묻기까지는 너무 가혹하고요. 그래서 이 반장 제가 봐서는 요 9반 5반까지 가면 최소한 여기만 해도 전에 경산시 규모로 따지면은 심사집계부 한 10개, 예? 투표지 운영부 5개, 그리고 계함부는 뭐 여기는 직접 관련되지는 않겠죠. 계함부가 한 15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심사집계부,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여기 반장까지 치면은 한 20 몇 명 되겠죠. 이 사람들을 전부 각각 그냥 뭐로 걸어야지? 직무유기? 예? 아니 이 숫자를 입력해야 되는데 너 왜 이 숫자를 입력했어? 라고 취조를 한다 그러면 취조라는 말이 맞나? 예?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너 왜 이거 이 숫자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 안 했어? 너 이거 입력한 거 맞아? 예? 개표 상황표 확인자 이 숫자가 들어갔는지 확인했냐? 예? 너 이거 입력했어? 라고 물으면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나는 이거 입력한 거 확인했는데요? 입력했는데요? 예? 그럼 제가 이 사람들을 처벌을 하자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살리자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은 분명히 확인을 했어. 예? 이 611이라는 숫자가 들어갔고 796이라는 숫자가 들어간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결국 뭐가 남느냐? 여기 입력한 사람이나 개표상표를 확인한 사람이나 전산을 입력한 사람이나 여기에 쭉 도장 찍은 위원들이나 모두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무슨 소리야? 나는 이 숫자를 입력한 것도 봤고 내 이걸 확인했으니까 도장을 찍었지 이 사람아. 이 숫자가 전산상으로 들어가 있을 줄 누가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에 아까 제가 그 박 변호사님 해석을 빌어서 말씀드렸던 그거 이 숫자를 그러면 기계에서 누군가 이 실제로 개표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누군가 제3의 세력이 아니면 조작원이 이 숫자를 잘못 걸고 간 거예요 결국. 그럼 이 숫자는 어디 있냐? 아무도 모르는 거. 그러니까 선관위 얘기대로 하면 기계에서는 이 609, 786이라는 숫자만 딱 이렇게 개표 상황표나 진행표로 출력을 하고 나면 이거는 그 분류기가 물려있는
노트북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죠? 남아있더라도 노트북에만 남아있어야지 이게 중앙선관위 서버에 가가지고 이런 개표 결과로 발표가 되도록 됐다는 거는 이미 이 숫자가 여기에서 개표 상황표상에 출력되고 끝나고 그 노트북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노트북의 데이터가 중앙선관위 서버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략 어떻게 진행될지 그림이 나오죠. 예? 이 사람들을 신문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거를 입력한다는 게 확인되고, 예? 이 사람들도 이 숫자가 적혀 있다는 것까지 확인하고 다 했어. 다 했는데 마지막에 개표 결과가 발표되는 과정에서 이 숫자가 뜬금없이 튀어나와 가지고, 이게 다른 숫자가 아니잖아요. 개표기에서 처음 쭈루룩 분류해서 나온 숫자잖아요. 이 숫자를 누가 알고 입력을 했겠냐는 얘기예요. 일부러 입력을 한 게 아니라면 분명히 시스템상에 나와 있던 그 숫자를, 예? 그 숫자를 뭐 예를 들어서 칼럼 번호를 찍는다든지 뭐 하는 해서 이 숫자가 입력돼 있는 거를 끌고 와야 되는데 이 숫자를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끌고 온 놈이 실수는 한 거지만 우리한테는 고맙게도 실이 이 노트북이랑 중앙선관위 서버랑 링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고마운 실수인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조작한 것도 결국 한국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 정도 확인은 했을 것 같아, 한국 사람이 했다면. 그러니 이 2241명이나 전부 무효 처리된 걸 가지고 뭐 김준혁이 뭐 민주당 약한 지지 세력으로부터 지지자들로부터 무슨 뭐 외면을 받아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무리하게 무슨 뭐 무효표가 뭐 2배 3배 나왔다는 둥.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제 거대 숫자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결국 증명하는 방법은 이런 약한 포인트를 찾아서요. 약점을 찾아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소송 과정에서 물고 늘어지면 어쩔 수 없이 재검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재검표하는 과정에서 하면서 이 개표기로 읽었던 원본 파일도 압수수색을 하고, 지금 보관하고 있는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투표지 원본은 보관하고 있겠죠. 그게 원본으로 보관이 되고 있을지 아니면 소송이 진행됐으니까 4.15 때처럼 뭔가 통과리를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표로 갈아 넣었을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걸 해보면 답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거를 직접 살펴보지 않고 압수수색을 해보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지금 있는 요 숫자로 가지고 아니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쭉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 숫자를 끌고 갈 수 있었던 경우는 결국 메인 서버상에 이 숫자가 여기 지금 한 군데만이 아니잖아요. 예? 투표지 분류기가 여기만 해도 최소한 3반, 5반까지 표시된 게 경산시로 예로 들으면은 이게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5반이었거든요. 5개 반. 여기도 4반까지 있는 걸로 봐서는 5반까지 있잖아요. 네? 4반. 그러면 이 투표지 분류기가 돌아가면서 5개 투표지 분류기에 노트북이 또 따로따로 5대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 5대가 전부 메인 서버랑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개표 결과로 그냥 발표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부방대라든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관련되는 분이 있으면 여기 수원정 같은 경우는 하여간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 거죠. 자기네는 밤새서 열심히
예? 기록을 하고 자기는 정확하게 이런 숫자를 이 재확인 대상 투표지 이거 심사집계부 인원만 해도 10개 반만 쳐도 여기가 11명씩이니까 반장 한 명에 팀원이 10명이니까 거의 100명이 이 작업을 해가지고 밤새 해가지고 이 숫자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전부 무효표로 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서 알바를 한 사람도 그렇고 여기 반장도 그렇고 뭐 개표 확인자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렇고 제가 봐서는 이 사람들 다 피해자야, 피해자.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벌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고소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고소하고 이 사람들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게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됐었고 입력도 전산상으로는 525라는 숫자를 입력했다는 증언만 확보가 되면은요. 그리고 이 숫자 대신 왜 이게 들어갔냐를 따져 들고 가면 결국 선관위에서 주장했던 노트북이랑 메인 서버랑에 연계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고 이거 하나를 증명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모든 노트북이 아니라고 하지만 다 선관위의 메인 서버에 통신이 가능하고 그러면은 감사원에서 했었나요? 아니 국정원에서 선관위 서버 들어가 봤었다며요. 해킹해 봤다며요. 해킹해 봤을 때는 선거인 명부도 조작할 수 있었고 개표 결과도 조작할 수 있었고 뭐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결국 그거 밝혀냈다가 김기현 원장인가는 잘려버렸지만 그 해킹했던 결과만을 놓고 본다 그러면 이게 노트북이랑 메인 서버랑 링크가 이제 통신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개표기 조작은 안 됐다고 했었던 건데 지금 이 결과로 놓고 보면 결국 이 개표기 결과가 메인 서버에서 어떻게 알 수 있었냐? 결국 통신이 됐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메인 서버가 통신이 되고 그 메인 서버랑 노트북이 통신이 가능하고 메인 서버가 외부 해킹을 통해서 개표 결과도 바꿀 수 있고 뭐 선거인 명부도 조작할 수 있고 그런 게 밝혀졌다 그러면 쭉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메인 서버를 통해서 해킹이 들어와서 노트북을 조작을 해서 분류기에 뭔가 분류하는 숫자를 국힘당 거를 민주당으로 가게 한다든지 뭐 숫자를 늘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었다. 그런 유추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우 이거 뭐 오랜만에 하면 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나 생각했는데 그나마 이거 50개를 다 설명 안 하고 빼고 했는데도 시간이 30분이 다 돼버렸네요. 제가 왜 여기에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하는지 좀 아시겠습니까? 이게 딱 하나만 놓고 보면 에이 하나 그럴 수도 있지 하겠지만 58장이 전부 하나같이 이 숫자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다 입력이 됐다는 거. 그래서 노트북이랑 분류기랑 노트북이 일단 뭐 당연히 조작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니까 연결이 됐을 테고 노트북하고 메인 서버가 연결됐다는 거를 이 담당자들을 고발을 해서 하다 보면 알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 위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다 고발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입력하고 기록했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결국 이건 뭡니까? 이 숫자를 끌고 간 놈이 범인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이수정 후보가 이겼냐 졌냐는 이제 여기서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해보고 싶지도 않고 아마 해봐서 분명히 이수정 후보가 이긴 걸로 저는 예상은 했지만 개표기 조작만 없어서도 이긴 걸로 저는 결론을 내렸던 지역이지만 이수정 후보가 이기고 지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 노트북이랑 그러니까 분류기를 운영하는 노트북이랑 메인 서버랑 링크가 됐냐 안 됐냐만 확인하면 모든 논리가 해커, 메인 서버, 노트북, 분류기 이렇게 해서 쫙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거 띡 한 장으로 봤을 때랑은 좀 여러 장을 쭉 비교해서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부방대에 뭐가 더라?
고발?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관련된 분이 있으시면 이런 내용에 좀 포커스를 두고 고소고발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각 산업에 대해서 다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름도 다 나와 있잖아요. 필요하시다 그러면 제가 여기 개표상업부에 입수된 거는 필요하시다 그러면 다 제공하고 뭐 요런 저 오늘 설명한 자료들도 다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좀 수고를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